드레스 코드를 맞추신 것 같은 색깔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를 완벽하게 매칭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작품 간단한 소개와 인사, 그리고 배우분들도 맡으신 배역과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데보라 연출을 맡은 이태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라데보라는 연애 법칙에 관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애 도사이신 우리 데보라도 얘기했지만 연애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법칙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진짜 연애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드라마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유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데보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애 코치 데보라 역을 맡은 유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사 진리의 부대표 역할, 이수혁 역할을 맡은 배우 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상진 역할을 맡은 주상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킨 프랜차이즈 2세 치킨 수저를 몰고 태어난 노주환 역할의 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과 또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소개까지 들었습니다.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게 좀 궁금하다. 미리 준비해 오신 질문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떠오르는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기자님들 저에게 시그널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저희한테 신어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뒤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이크 드리고요. 그 다음 계속 신호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미리미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유인나 배우의 3년 만에 로코 복귀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로코를 통해서 좀 어떤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여민 배우랑 아무래도 케미가 되게 중요할 텐데 두 분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3년 만에 로코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보다는 조금 덜 사랑스럽거나 귀여운 모습을 좀 많이 덜어내고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용상에도 보라가 조금 과감하고 거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처음에 사랑스러운 거 그런 거는 다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진짜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정말 보라가 돼서 진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민 씨랑 호흡은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마 현민 씨가 근데 어떤 분이랑 연기를 해도 진짜 호흡이 다 안 좋을 수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배려심도 너무 넘치시고 현장에서 모든 순간 되게 재미있으시면서 더 웃기고 싶어서 욕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현민 배우도 그냥 호흡에 관련해서 또 연결 질문 드릴까요? 호흡 맞추시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하는 내내 너무 좋았고 뭔가 인나 씨와 찍었던 모든 씬들은 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나 씨 자체가 주위 사람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씬이 다 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건 제가 젤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레카 씬을 촬영하다 보면 하루 종일 레카에 단둘이만 있게 되는데 제가 젤리를 좋아한다고 젤리를 사갖고 항상 와주시는 배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촬영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카메라 앞과 뒤에서 함께 시너지 계속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윤여 배우가 배역 설명하시면서 약간의 거친 모습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에도 그렇게 센 거친 게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작품 내내 좀 나오는 건가요? 그거보다 더한 장면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막대기였을 뿐이군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방송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 마이크 전달된 기자님 계시면은 바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미리 됐을까요? 네. 네. 지금 마이크 전달이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마이크 전달이 지금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가 아까 주셨던 질문에 좀 연결 좀 먼저 드릴게요. 기자님들도 윤현민 배우랑 유인아 배우가 같이 케미 맞추는 거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케미를 만들어 나가려고 또 캐스팅 과정에 함께 하시는 거는 감독님의 손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감독님은 두 분 주연 배우분들 캐스팅 하시면서 이런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다. 어떤 기대를 갖고 두 분 캐스팅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유인나 씨 같은 경우는 연기가 보장된 배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쁘신 배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남자 주인공이 누굴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윤현민 씨가 사실 처음 작업을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다 처음 작업하지만 처음에 만났는데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인나 씨가 혼자 있을 때보다 윤현민 씨랑 있을 때 훨씬 더 얼굴이 빛나고 더 좋았거든요. 윤현민 씨가 유인나 씨를 항상 밝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두 분이 찍을 때 항상 조명을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고 유인나 씨 조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명 실제로 요인으로서 빛이 나게끔 조명을 자기 목에 걸어서 문자 그대로 빛이 나게. 네, 희생을 막 해주셨어요. 젤리를 주신 이유가 또 있었네요.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기자들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약간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분 찍을 때는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 어떤 합을 맞춰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보면서 연출자로서 아주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연출 의도 밝혀주신 김에 하나만 더 그냥 팔로업 드릴게요. 주상욱 배우랑 황찬성 배우 역시 주연으로 같이 캐스팅을 하셨어요. 일단 두 남녀는 이렇게 사랑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기대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주상욱 배우와 황찬성 배우에게는 또 어떤 모습들을 기대해서 캐스팅 완료하셨는지까지 질문 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기자분들이 어떤 유머 코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고 그런 어떤 대본에 있는 어떤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연기자가 그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상욱 씨나 황찬성 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기대 이상으로 어떤 그런 웃음의 코드들이나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신 찍을 때마다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나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럼 뒤에 이어서 두 배우님들께도 관련 질문 좀 드리고. 또 하나. 네. 아까 질문하신 부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금 로맨틱 코미디로서 지금 커플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커플들이 나와요. 지금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정년기라고 해야 되나 연애를 하기 딱 좋은 나이에 지금 우리 유인나 씨와 윤현민 씨가 있고 지금 이제 막 성년이 되면서 이제 첫사랑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커플들의 약간 서툴지만 두근거리는 연애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막 권태기가 시작되면서 내가 과연 사랑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어떤 부부 커플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어떤 결국은 헤어지게 된 남녀의 이야기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연애 커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많은 시청자층들이 어떤 커플에 자기를 이렇게 주입해서 응원해가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연애를 하셨든 그 중에 하나는 이게 나의 얘기가 아닐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작품을 준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도 이 캐릭터에게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몰입하실까 궁금한 게 배우 주상욱 님이 연기하신 한상진이라는 캐릭터의 캐릭터 소개를 보면은 깊은 연애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만끽하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범상치 않은 설명일 것 같거든요. 다양한 연애 코드가 등장한다고 해도 어떤 인물인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상진은 돌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단순히 그냥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좀 일부러 더 그런 연애를 추구하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을 딱 대본 캐스팅 제의 받으셨을 때 그러면은 배우로서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런 장르 자체도 좋아하고 거기에서 또 한상진이라는 인물이 가진 매력도 너무나 많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연기를 하면 매일매일 촬영장에서 너무 즐겁습니다. 예, 너무 즐겁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웃으면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캐릭터처럼 아마 드라마처럼 그게 저희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포토타임 때도 느끼셨겠지만 배우분들끼리 정말 많이 친하신 것 같고요. 즐기면서 촬영하셨던 느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작품 속에 그게 다 녹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캐릭터 질문만 한창선 배우니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연애 코치 데보라의 연인이다. 그렇겠구나 싶었는데 치킨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오너 2세이자 데보라를 울리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노주환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조금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부족함 없이 잘하다 못해 좀 넘쳐 흐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연애관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도 안 맞고 그래서 뭐 나쁜 표현이지만 이제 어장을 좀 관리하는 느낌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보라를 사랑하는 게 또 진심이 아닌 건 아니고. 네. 3년 동안 만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좀 그 과잉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과 돈과 환경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삶. 그렇죠. 예. 과잉의 삶. 네. 네. 그런 과잉의 삶이라는 캐릭터를 배우로서 만나셨을 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연기해야겠다.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그 보라와 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느끼는 감정들이 사실 노주환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떤 뭐랄까 이제 뭐 상처, 아쉬움, 뭐 패배감 뭐 이런 걸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처음 느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한다니까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막 쓰레기차와도 뭔가 인연을 맺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과잉의 삶이었던 그의 삶에 데보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연달한 것 같아서 기자님들께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 그리고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차례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스텐의 연휘성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유인나 배우께는 선다방이랑 볼륨을 높여 DJ 활동하시면서 좀 공감대 높은 카운셀러 느낌으로 사랑 많이 받으셨잖아요. 보라 데보라에서도 그런 이미지 보여주실 것 같은데, 좀 캐릭터와 맞닿아서 그런 이전에 사랑받으신 카운셀러의 면모가 좀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남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상욱 배우는 전에 열연하셨던 태종이 방언이라던가 환혼 속 작품 캐릭터보다 한결 좀 무게감을 많이 빼고 이번 작품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좀 캐릭터랄까 연기 변천사가 좀 확 바뀐 느낌인데 그게 좀 이번 작품 선택에 좀 영향을 주셨는지 주상욱 배우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독님이 연애에 법칙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보라 데보라를 통해 좀 표현하고 싶은 연애의 법칙이란 게 있으셨는지 좀 담고 싶은 게 한마디로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상욱 배우랑 헌창선 배우는 짝을 만나셨는데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연애의 법칙은 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선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실제로 그 연애 서적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너무 그동안 제가 살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굉장히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줬던 편인데, 그게 어떤 좀 나의 너무 편향된 생각일 수 있으니 연애 서적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봐야겠다 해서 그때 많이 봤었는데, 그때 공부를 좀 연애에 대해서 글로 정말 배웠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됐고요. 또 볼륨을 높여 할 때, 그때 제가 장난처럼 이제 연애 사연들을 읽으면서 가끔씩 헤어지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던 때가 있는데 그렇게 외치면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저랑 이제 장난식으로 헤어지세요를 가끔씩 외치곤 했는데 그곳의 확장판으로 보라가 좀 팩폭을 날리고 시원시원한 연애 이야기를 좀 날리거든요.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날리는데 그게 또 저도 대본을 보면서 또 역시 많이 배웠을 정도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게 이번 역할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성욱 배우님께도 질문이 왔었죠. 예, 아까 그 전작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거의 뭐 극과 극 체험이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르죠. 정반대의 느낌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큰 계기이고 제가 이제 한상진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예, 그런 가장 큰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도 그렇고 촬영장이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전작들하고 비해서 너무나 밝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짝을 잃었다 아까 무슨 말인가 해서 집에 있는 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뭐 특별히 딱 뭐 이런 법칙이 있어서 그런 뭐 차이런 씨를 뭐 만나서 뭐 결혼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특색이 있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굉장히 평범한 연애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 좀 더 특별하지 않아서 그렇게 짝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네, 이어서 그냥 답변해 주시고 감독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뭐 법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질문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그런 어떤 법칙이랄 게 없었어서 뭐 이제 뭐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된 고민을 아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쭉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칙이란 게 정말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님께도 아까 관련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사실은 인류가 문자로 기록이 남을 때부터 그러니까 연애가 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부터. 근데 법칙이 정말로 딱 그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연애 드라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법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대답들이 보면 사실은 고리타분한 대답들이잖아요. 뭐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냥 그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그게 현실에서는 얼마나 실천이 어려운 명제인가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불같이 사랑하다가 또 차갑게 얼음처럼 식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떤 법칙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해답을 주는 드라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연애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의문 내지는 어떤 그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도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법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또 기자님 미리 손 드셔서 마이크 전달 드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유인나 씨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라 데보라 작품이 오랜만에 또 나온 정통 로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을 다룬다기보다는 좀 복합 장르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로코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뭐 약간 스릴러 코드라든가 그런 약간 좀 긴장감을 주는 그런 코드가 좀 병행돼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약간 좀 순수하게 그 사랑의 감정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복합 장르가 잘 되는 이유는 많은 대중들이 찾고 장르물이 이제 좀 인기를 얻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좀 상황에서 좀 정통 어떻게 보면 좀 한 장르인 이런 로코를 택하신 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인나 씨께도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연기를 시작하시고 이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또 로코 연기로 좀 사랑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배우 중에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작품을 또 하고 계시긴 하지만 로코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는 또 그만큼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배우로서는 또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또 갈증이 생기는 원인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을 두고도 이렇게 로코 작품에 많이 끌리고 로코를 또 선택하게 되고 로코 연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사실은 복합 장르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에도 정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릴러물이라든지 뭐 어떤 뭐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장르를 원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하나만으로 16부작이나 14부작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얼마만큼 그 텐션을 가지고 그 기간만큼 끌어갈 수 있느냐. 14부, 저희 드라마는 14부인데요. 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장르를 도입하고 약간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경 작가님은 워낙 필력도 좋고 드라마 어떤 그 이야기의 구성이라든가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개입 없이도 로맨틱 코미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고 저희 드라마는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이 없이 끝까지 점점 텐션이 올라가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장르의 도입은 뭐 그렇게 로맨틱 코미디 하나만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로코를 조금 많이 한 편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인지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로코를 떠올렸을 때 조금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저는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배우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도전하고 소화하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금 생각도 있고, 제가 저만의 쓰임이 있어서 그 쓰임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로코라는 장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번에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로코는 안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좋은 작품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작품이 나를 필요로 하고 했을 때 마음이 계속 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작품을 보고 나서는 과연 이게 로코일까? 이건 정말 그냥 사람 아닐까? 사람 인생이고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걸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연애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로코라기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작품 속에도 있지만 현실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작품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풀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또 저희 신호 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윤여정입니다. 저 유인나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저도 뭐 선다방이나 그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공감하고 그랬었는데, 그 타인 연애는 이제 잘 상담을 해주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본인의 연애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극 중에 보라는 아마 잘 상담을 해주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연애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극중 캐릭터와 싱크로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라와 어떤, 부분이 싱크로율이 정말 높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남의 연애에 대해서 잘 상담을 해주고 본인 연애에 대해서 조금 엉망이에요, 보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싱크로율이 거의 95% 이상 맞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상담을 잘 해주고 참 맹탕이다, 헛똑똑이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일은 또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데보라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네. 나에게도 나만의 코치가 필요하다. 사실 조언 잘해주는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내 친구 중에도 저런 애 있어라고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까 그 캐릭터를 관련해서 윤현민 배우에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감독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고 유인나 배우님도 고마움을 표하신 게 내가 너무 빛나기보다는 상대 배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다. 또 현장을 또 즐겁게 해준다. 여러 말씀 칭찬해 주셨는데 그래도 배우로서는 내가 맡은 캐릭터가 빛나야 되는 순간을 고민하시는 것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내가 맡은 이수혁이라는 캐릭터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강조해야겠다. 캐릭터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고민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수혁이라는 인물이 극 초반에는 아무래도 보라를 만나게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서포터 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그게 덜 빛난다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맡은 포지션에서 내가 할 것들을 다 해내면 결국은 또 어떠한 또 빛나는 또 씬들이 분명 그 뒤에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또 그래서 그런 씬들을 위해서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로 감독님이 뒤에 멋있는 건 다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묵묵하게 맡은 바의 수혁 역할을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아까 유인나 배우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신뢰를 주시는 스타일로 디렉팅을 하셨네요. 사랑스러운 건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멋있는 건 내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서 좀 이런 믿음이 있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고 감독님을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작은 말씀도 마음에 없는 말씀은 안 하시는구나. 약속하지 못할 거는 작은 것도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저희도 장면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장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본인들보다 너무 멋지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또 느꼈습니다. 믿음이 정말 작품으로 잘 녹아들었을 거라는 믿음을 저도 갖게 되고요. 오늘 9시부터 방송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까 신호 못 주셔서 마이크 받을 타이밍 놓치신 기자분들 계시면 계속 저에게 신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도 연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또 주성욱 배우님과 윤현민 배우님 질문인데 출판사 대표고 출판사 기획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인나 배우와 윤현민 배우가 만나는 만큼 두 분이 맞붙는 씬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자라 대표로서 캐릭터 호흡 또 맞추시면서 어떤 재미가 있으셨는지도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제가 대표, 현민이가 이제 부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둘이 연애를 하듯이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씬을 찍었는데 참 너무나 즐겁게 찍었고, 현민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도 너무나 재밌게 하고, 그래서 서로 더 좀 웃겨보겠다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씬들 부담 없이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만의 웃음 티키타카가 좀 보장된 것 같고요. 혹시 주성욱 배우님과 하실 때도 목걸이 차고 하셨나요? 조명 목걸이 같은 거 찾으셨다던가? 아니요, 오로지 인나 씨를 할 때.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셨고. 그리고 두 분이 할 때는 두 분 다 각자 이렇게 하얀색 티슈라든지 종이를 반사판 대신 스스로 본인 맞춤형 뭔가 장치들이 있었군요. 셀프로 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서로 이렇게 셀프로 반사판 이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를 빛나게 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또 호흡 질문 나왔으니까 환상선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데보라라는 인물과 계속 얽히게 되고 또 본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데보라라는 인물이. 유인나 배우와 호흡 맞추시면서 또 어떠셨는지도 배우로서 궁금해요. 제가 나오는 거의 모든 씬이 그 보라와 함께하는 씬이었어가지고 정말 최고였죠. 저는 사실 이제 현장 나가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감독님도 워낙 방금 말씀하셨던 신뢰를 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배웠고, 정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면 너무나 더 행복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또 같이 호흡 맞춘 유인나 배우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찬성 씨 좀 놀라울 정도로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시고, 순발력도 좋으시고, 진짜 연기를 잘하셔서 저도 같이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둘이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구나 했던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찬성 씨도 참 웃겨요. 정말. 너무 세 분이 다 웃겨요. 웃기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정말 우연히 들은 건데, 며칠 전에 유인나 배우가 라디오 출연하신 거를 차 타고 가다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실제로도 하시더라고요. 배우분들이 본인 작품을 두고서 재밌다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인데, 우리 작품은 정말 재밌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세 분의 웃기려는 그 마음이 잘 남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든 현장 오면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 좀 웃겨보겠다고 대본 분석을 그런 식으로 요즘 똑같은 대사라도 요렇게 하면 웃기지 않을까. 감을 안 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쟁입니다. 네, 촬영장은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누가 더 어떻게든 슛 들어갈 때 말고도 리허설 때조차도 이제 계속 그럼 리허설과 본 연기가 다른 비장의 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했겠네요. 잠깐 숨기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배우들이 내가 맡은 캐릭터 이상의 분위기를 갖고 온다고 하면은 감독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고맙고 즐겁기도 하실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감독님이 거의 진정시키는 게 거의 조련사 하셨군요. 현장 어떠셨는지 감독님 입장도 궁금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안 웃겨였던 것 같아요. 기준이 높으셨군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웃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 군데서 웃기면 그 뒤에 게 안 웃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정은 굉장히 재밌게 잘 나온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준비를 해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뻤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편집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게 그냥 일반적인 씬 같이 찍었어요. 대본도 좋고 연기도 좋지만 저는 그냥 늘 같은 씬으로 찍었던데 어떤 씬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든가 어떤 그걸 해내는 연기자들의 연기 이런 걸 보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놀란 적이 많아요.
의도하고 다르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고 굉장한 메시지와 정말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스스로 놀란 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본과 연기자들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본방이 진행되면서 그런 장면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을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신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할 게 있으신 분들은 대답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저에게 신호 계속 주시고요. 우리가 재밌는 포인트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로맨스물이고 로코물이니까 길게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시청자분들께 좀 팁을 드린다는 입장에서 내가 맡은 캐릭터의 연애관 혹은 그의 로맨스 색깔은 이렇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떠오르시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는지 네 분 배우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색의 연애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보라의 연애 키워드는 전략입니다. 전략. 연애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혁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은 뭐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굳이 어떠한 말도 필요 없고 진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연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과 진정성이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또 상진이라는 캐릭터의 키워드는 뭘까요? 상진은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오는 여자 안 맞고 뭐 또 가는 여자 안 붙잡고 물론 이게 또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상진은 자유분방한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 주환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주환이는 이제 여유죠. 여유, 과잉해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겠고. 가진 자의 여유. 예. 아쉬울 게 없다. 난 여유. 네. 예. 전략, 진정성, 자유, 그리고 여유. 각자 이들의 연애관이 어떻게 충돌할지 많은 기대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상 거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 뒤에 기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 윤여정인데요. 유인나 씨, 감독님, 이렇게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인나 씨는 또 오랜만에 작품 하시는 거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시고 시청률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이게 ENA가 작품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은 좀 알리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또 올해 작품들은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떤 각오나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고, 이 시기에 이 데보라가 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 좀 닿을 수 있는 포인트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감독님하고 유인나 씨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주연으로서 떠오르시는 부담감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시청률에 대한 부담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어떤 나의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냥 시청률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잘 안 생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욕심이 생기고요. 정말, ENA가, 데보라로 인해서, 조금의 더, 좀 굳건하게 자리 잡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틀림없이 재미가 있어요. 뭐 다 떠나서 재미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이 봄에 이거 안 보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정말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률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이 좀 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보라데보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네. 그 연애는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하고 계시잖아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애를 조금 내가 제대로 알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공부를 해도 재밌는 인간 강사님 강의 듣는 게 재밌고 좋거든요. 기억도 잘 나고. 이런 답변 주신 것 같고요. 감독님도 비슷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됐는데요. 애초에 드라마 연출자가 되려는 목적이
사실은 조금 제 드라마를 통해서 사회가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뭐 젊은 나이에 조금 지나친 기대감이라든가 뭐 꿈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지나왔고 지금 뭐 사실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세계가 점점 더 조금 더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웃을 수 있는 일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런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되고 잠시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이기 때문에 보라데보라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감독님부터 주연 배우들 차례대로 마지막 시청자분들과 또 기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희 연기자들 굉장히 온몸을 바쳐가면서 헌신적으로 만들었고 저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대본이었고 그것이 정말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로지 보시는 분들의 재미와 공감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요.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시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드라마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너무 기대되고요. ENA에서 다시 한번 봄날의 햇살 같은 드라마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라마 재미있게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해 보시고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아마 시청해 보시면은 다음에 또 궁금해지고 또 보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웃으실 수 있고 아마 분명히 그런 드라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보라데보라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드라마가 될 겁니다. 네, 수목이 기다려주실 거고요. 네, 이게 언제쯤 끝나나 14개가 맞나 지금 연장을 해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러분 재밌고 건강하고 유쾌한 그런 드라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강조드린 대로 당장 오늘 4월 12일 밤 9시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ENA 채널 통해서 방송됩니다. 보라데보라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간담회 제작 발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